음식 장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을 들이면 손님이 먼저 알아주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온갖 가머니설로 포장해 속을 감추고 단물만 쪽 빨아먹고 뱉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동안 간장게장 하나로 대한민국 입맛을 사로잡았던 게장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믿었던 며느리에게 가게와 비법,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맛은 훔칠 수 있어도 그 맛을 내는 손은 훔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쫓겨난 시어머니가 시장통 좌판에서 시작해 대기업이 된 며느리의 가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짜릿하고 통쾌한 맛의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국 30개의 직영점, 연 매출 500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가 게장의 본점 앞입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형태의 건물 앞에는 오늘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게장 제국을 일궈낸 장본인, 바로 75의 박금순 여사입니다. 박 여사는 25의 남편을 여의고 비린내 나는 꽃게를 만지며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만 했죠. 그녀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문대를 나와 사장이 된 아들 진수였고, 다른 하나는 싹싹하고 야무진 며느리 미란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주방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 관절도 안 좋으신데 이제 경영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여행도 좀 다니세요. 며느리 미란은 박 여사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고 기특해서 하나둘 가게 운영권을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세무조사. 나는 꼬박꼬박 세금 다 냈는데 무슨 소리냐? 요즘 법이 바뀌어서요.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너무 많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데요. 가게랑 브랜드 상표권을 잠시만 제 명의로 돌려놓으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박 여사는 평생 게장만 담갔지 복잡한 법이나 세금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믿었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며느리 똑똑하니까 믿는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내민 서류에 인감도장을 꾹 찍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모든 명의가 며느리 앞으로 넘어간 지 딱 일주일 뒤,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짐이 싸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얘야, 이게 뭐냐? 대청소라도 하려는 거냐?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 어머님, 짐 쌌으니까 나가주세요. 뭐? 나가라니. 어디를? 실버타운이요. 경치 좋은 곳으로 예약해뒀어요. 이제 가게도 제 거고 집도 제 명의로 됐으니까 어머님은 푹 쉬시라고요. 박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가게인데 아, 참말이 안 통하시네. 서류 못 보셨어요? 법적으로 이제 다 제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주방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노인네 냄새 난다고 손님들이 싫어해요.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내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 하지만 방에서 나온 아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냥 미란이 말대로 하세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편하대요.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좀 살아야죠. 언제까지 젓갈 냄새 맡으며 살 순 없잖아요. 아들마저.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내 인연. 내 가게 내놔라.
내 50년 피땀이다. 박 여사가 미란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미란은 기다렸다는 듯 경비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할머니 끌어내세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그렇게 박 여사는 쫓겨났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서 500억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 박 여사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화병이 나서 며칠을 알아눕기도 했습니다.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시커먼 강물을 내려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전현이 춤을 추겠지. 내 50년 손맛 절대 전현한테 못 준다. 박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단돈 50만 원. 그녀는 그 돈으로 시장 구석에 작은 월세방을 얻고 재래시장에서 꽃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원조 박금순 게장. 간판도 없이 박스종이에 매직으로 쓴 글씨가 전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명가 게장 회장님 아니야? 에이 설마. 그 부자가 왜 길바닥에서 장사를 해? 닮은 사람이겠지.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속일 수 없는 법. 박 여사가 게장 뚜껑을 열자 짭조름하고 달큰한 그 깊은 향기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줌마 이거 맛 좀 봐도 돼요? 한 손님이 게장 다리 하나를 쪽 빨아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진짜 옛날 명가 게장 맛인데? 요즘 명가 게장 맛 변해서 안 갔는데 이건 진짜다.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시장통에 진짜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박 여사의 좌판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며느리 미란의 명가 게장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란은 회장이 되자마자 원가 절감을 한다며 재료부터 바꿨습니다. 국산 꽃게가 왜 이렇게 비싸? 수입산 섞었어. 간장도 굳이 담가야 해? 공장 간장 사서 조미료 팍팍 넣어. 어차피 손님들은 양념 맛으로 먹는 거야. 모를 거라고. 그녀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 여사가 50년간 지켜온 시간장 수십 년 묵은 간장도 곰팡이 폈네? 더러워? 하며 싹 다 버리고 새 통으로 갈아버렸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야, 여기 맛이 왜 이래? 비리고 짜기만 하고. 예전 그 깊은 맛이 하나도 없네. 주인 바뀌었다더니 망했나봐. 인터넷에는 악플이 도배되었고 줄 서던 손님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아니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미라는 초조해졌습니다. 주방장, 맛이 왜 이래? 똑바로 못해? 사장님, 재료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맛을 냅니까? 그리고 박 회장님만의 비법 비율은 며느리인 사장님만 아신다면서요. 사실 미라는 비법을 몰랐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게 전부였고 가장 중요한 시간장과 약재 비율은 박 여사의 머릿속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미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게장을 파는 노인이 있는데 거기가 대박이 나서 건물까지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었죠. 시장통 할망구? 미라는 직원을 시켜 그 게장을 사오게 했습니다. 한 입 먹어본 미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맛은? 자신이 버렸던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의 손맛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깊고 풍부한 감칠맛. 조미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의 맛. 미라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늙은이가 얌전히 죽을 것이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여보, 당장 구청이랑 위생과에 신고해. 무허가 노점상이라고 싹 다 밀어버리라고 해. 며칠 뒤 박 여사의 좌판에 용역 깡패들과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압수해요. 우당탕탕. 게장통이 엎어지고 좌판이 부서졌습니다. 간장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엎어진 게장통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새끼 같은 거야. 건드리지 마.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서고 미란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곱게 실버타운에 계셨으면 이런 꼴 안 보셨잖아요. 왜 객기를 부리셔서 이 고생을 하세요? 다시는 장사 못하게 해드릴게요. 이 동네에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박 여사는 피 묻은 손으로 미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발로 찼습니다. 아, 내 굳은 냄새 베개 진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명가 게장 사장 아니야? 세상에 자기 시어머니한테 저러는 거야. 천하의 폐륜아네. 누군가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엉망이 된 좌판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년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제 전쟁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대한민국 최대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의 제왕 결승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방송은 시청률 30%가 넘는 국민 프로그램이었죠. 이번 주제는 한국의 맛 게장. 위기에 빠진 명가 게장을 살리기 위해 미라는 거액의 협찬금을 내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명가의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명품 게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라는 화려한 조리복을 입고 비싼 식기들을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자, 명가 게장의 맞설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예선부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올라온 제아의 고수입니다. 닉네임 시장통 할매, 박금순 여사님입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조리복 대신 평생 입어온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미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님, 방청석도 술렁였습니다. 저 할머니 쫓겨난 진짜 회장님 아니야? 박 여사는 미란을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투박한 항아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온갖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금가루를 뿌리고 트러플 오일을 넣고 비싼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단순했습니다. 항아리에서 묵은 간장을 꺼내 붓고 싱싱한 꽃게를 손질에 담그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고 간장이 끓는 냄새만으로도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 침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심사 시간. 심사위원장이 미란의 게장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화려하긴 한데 꽤 본연의 맛이 없군요. 트러플 향이 너무 강해서 비린내를 덮으려 한 것 같습니다. 간장도 깊은 맛이 없고 겉도네요. 혹평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어서 박 여사의 게장. 심사위원장은 게장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맛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입니다. 짜지 않은데 깊고 달지 않은데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무엇보다 이 간장.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세월의 맛이군요. 도대체 비법이 뭡니까? 박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50년 묵은 씨간장에 정성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그 씨간장이 곰팡이 폈다며 다 버렸지요. 저는 쓰레기통에서 그 씨간장 항아리 하나 건져서 나왔습니다. 이 항아리가 제 50년 인생의 전부입니다. 순간 스튜디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한 달 전 시장통에서 미란이 박 여사의 좌판을 엎고 발길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님, 냄새나니까 꺼지세요. 하는 미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제보한 영상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나쁜 년.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폭행까지 해? 저게 사람이냐? 명가 개장 불매운동 하자. 미라는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방송 끄세요. 하지만 이미 전국에 그녀의 폐륜이 생중계된 뒤였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박 여사의 우승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미란의 명가 개장은 불매운동으로 인해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세무조사까지 들이닥쳐 그동안 탈세했던 내역까지 다 드러났고 미란과 아들 진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박 회장님, 제발 저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주십시오. 홈쇼핑 런칭 한 번만 해주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시장통 그 자리에 번듯한 3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름하여 할매 원조 개장. 1층은 식당, 2층은 무료 급식소, 3층은 직원들 기숙사로 만들었죠. 가게 앞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 출입 금지. 단, 개과천선하면 밥은 공짜로 줌. 어느 날 가게 밖을 서성이는 초라한 행색의 남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쫄딱 망한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박 여사가 손님들에게 웃으며 게장을 퍼주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훔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공로를 가로채고 여러분을 바닥으로 밀어뜨렸나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고 진품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시간장이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맛으로 부활한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에게 짜릿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 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